또 누구지? 여기서도 어려웠어요? 알았어요. 우리 원래 그 예전부터 왜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쳤잖아. 그지? 월 같은 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약간 구모로 대체한 거고, 너희가 안 풀어봤던 문제들 다 넣었습니다. 이게 다 처음 본 문제 위주로 넣었고요. 대신 난이도는 아마 처음 봐서 어려웠을 수도 있어. 자주 봤던 유형보다는 아마 쉽게 느꼈을 수도 있고, 확통을 또 일부러 약간 좀 어렵게 냈는데요. 너희 확통에 연습을 많이 하려고요. 선생님 좀 듣나요? 확통 안 했어. 중복조합 말이야. 함수도 넣었고 중복조합도 넣었고. 지원이 괜찮니? 괜찮아? 네, 이제 우리 시작을 해보자. 채점을 안 했으면 다시 해보고요. 채점 다 했어? 점수는 코칭쌤한테 말씀드렸니? 그리고 저번에 너희들 상담할 때 왜 필요한 프린트를 선생님이 뽑아준다고 했는데 바로 뽑아줄까요? 내일 이렇게 확통하고 되겠던 거.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얘기하세요. 제가 뽑아줄게요. 다음 주부터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내일부터라고 하자. 내일부터는 구모델이 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책은 선생님 다음 주에 주려고 하는 게 왜냐하면 책 이게 딱 완성본이 아직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내일은 일단 약간 선생님 프린트를 해가지고 시작하고 책은 완성된 책은 선생님이 다음 주에 줄게요. 그리고 약간 좀 봤을 때 좀 깔끔하게 돼 있는 책이에요. 그걸 다음 주에 주고 아무튼 이제 구모 대비가 9월 6일이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지금 8월 달이니까 딱 한 달 뒤에 있습니다. 너희 그래 시험 청하는 표정이 좋아야 되는데 다들 안 좋은 것 같아서. 수업이도 괜찮니? 알았어요. 해보자. 근데 4점짜리 말고도 3점짜리에서도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3점짜리가 아마도 확통에서, 그죠? 확통에서 26번 같은 거 하나. 선생님 지금 앞에다가 체크해보려고 너희가 어려웠을 만한 거를 차례대로 해볼까요? 차례대로. 객관식 중에서 4점짜리 중에서는 그냥 4점짜리부터 하면 되나요? 9번부터요. 근데 9번 어땠어요? 9번 상학함수 그래프 괜찮았나? 선생님이 풀이 안 해줘도 되는지 묻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안 하는 거는 따로 이렇게 또 내일 국진행시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전체적인 거 위주로 하자고요. 먼저 그러면 9번 괜찮고 10번도 괜찮죠? 그쵸? 사용자 중에 약간 주는 문제 같은 느낌이야. 11번도 복잡해 보이지만 좀 어렵나요? 오케이 써볼게요.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본 문제라서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대요. 막상 또 풀어보면 안 그럴 겁니다. 12번 좀 어렵나요? 이게 극한과 연속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제 연속이요. 자, 12번 쭉 써본 너희한테 물어보면서 쓸게요. 13번은 빈칸 쪽에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넣었는데 괜찮았죠? 그죠? 왜냐면 다 설명돼 있잖아. 사인법 쓴다 이런 거 나오니까. 그 다음 14번은 좀 어려웠을 것 같다. 그쵸? 14번 좀 어려웠을 것 같죠? 괜찮나? 일단 써볼게. 15번은 어땠어요? 15. 일부러 15번을 약간 난이도를 낮춰서 넣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약간 좀 준필요한데 약간 좀 간단하게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 모르면 숫자 끼워 맞춰도 답 나오거든요. 자연수를 넣다 보면요. 해볼까요?
맞춰보기도 해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 번호 보고 안 풀으면 안 될 것 같아 이제부터. 위치가 좀 바뀌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그 다음에 3점짜리인데 19번이 또 약간 은근히 아마 또 어려웠을 수 있지 않을까. 맞죠? 약간 유형이 좀 신유형이라 그런 거죠. 그죠? 19번요? 같이 해볼까? 뛰어넘을까요? 써놓자. 20번. 20번은 오타가 있었어가지고 오타 고쳐놨는데, 그지? 가에 K1 더하기 K2는 마이너스 4 나와있죠? 그치? 20번. 10번도 생각보다 또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 시간 부족이 될 수도 있겠지, 너희가. 21번이야. 다 쓸까요? 21, 22. 아무튼 21번, 22번 자리에 있는 거는 선생님이 원래 그 난이도에 있는 걸 좀 아예 빼고 보통 들어가는 그런 유형들 다 빼고 한 20번쯤 들어가는 걸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평소에. 22번이요. 자, 그 다음 계속해보자. 확통은요. 확통은 아까 선생님 너희한테 3점짜리 중에 26번도 약간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요. 괜찮아요? 26번? 26번 넘어가요. 28, 9, 30번이겠죠. 28번, 30번이 비슷한 유형인데 사실, 그죠? 똑같다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되는 게 30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경험하는 거예요. 19번은 안 썼는데 어때요? 29번요? 통계 당하는데. 통계가 좀 강한 애들은 19번이 쉬웠을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써볼까요? 29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이 11개를 이렇게 다 써놨는데 다 푸는 거는 시간이 되면 풉시다. 왜냐면 다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해설지도 좀 참고하고, 그죠? 나중에 일단 어떻게든 오늘 수업 시간에 다 끝내보도록 하자. 그죠? 최대한 우리 거꾸로부터 해볼까요? 거꾸로 할까요? 확통이요. 30번이요. 그리고 맞다. 너희 지난 시간에 쌤하고 풀었던 마지막 풀던 거 확통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 너희 가고 나서 그 문제가 답이 막 얘기하다가, 그죠? 그게 뭐 하나 선생님 빠뜨렸더라고요. 너희 혹시 다시 봤나요? 그 문제? 혹시 뭐 봤다면 선생님 빠뜨리게 하셨어요? 그거만 생각하면 다 금방 나올 것 같아서 그거는 생각 안 할게요. 그냥 지난주 마지막 했던 문제 말이에요. 알겠죠? 일단 얘를 바로 해봅시다. 30번이요. 확통은 우리가 목표가 뭐야? 다 맞추자가 목표잖아요. 맞지? 수원, 수투에 비해서는 우리가 또 이제 문과 학생이니까 문과에서 나오는 확통에서는 다 맞추자 겁니다. 공통은 약간 어렵더라도. 자, 30번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 너희가 해설지를 봐도 되게 양이 되게 많죠. 거의 한 페이지 넘게 있는데 근데 일단은 뭐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그죠? 한번 얘기를 해보자. 30번.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가나 다를 동시에 보면 다부터 먼저 보면요 항상 D보다 E가 2개 더 많죠? D가 받는 개수보다 E가 항상 2개 더 많아야 된다고 했어. 일단 그게 나다를 본 거고요. 가는 적어도 3명이 홀수계를 만든다고 했지. 그럼 우리가 적어도로만 나올 때 막 여사건을 뺀다고 생각하는 거 되는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기억나죠? 왜냐하면 문제 해석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하는 거야. 3명이 적어도 3명이니까 3명도 포함되잖아요. 그럼 3명이 홀수계를 가지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경우지. 3명이 홀수계를 받으면 돼요. 그럼 반대로 나머지 2명이 짝수계를 받으면 되겠죠? 자, 2명은 짝수계예요. 2명은 짝수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커다랗게 보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5명 모두 홀수계를 받아도 되죠. 너희가 의문이 가겠지. 선생님 왜 4명은 안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너희 4명이 홀수계를 가지면 어떻게 돼? 4명이 홀수계를 가지면 4명의 합은 짝수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명도 짝수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가 17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17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3명 아니면 5명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나와 다를 동시에 봐야 되니까 나에서 그 D 말이야. D가 그러니까 D가 자 3명이 홀수니까 그러면 D가 홀수계를 가진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자동으로 E도 홀수계죠. 2개 더 받으니까요. 그러면 D2를 홀수로 가정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 D를 가지고 먼저 기준 잡는 거야. 그러니까 D가 홀수다. 나머지 한 명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3명이 A, B, C가 있으니까 3명 중에 한 명을 잡아야 되니까 선생님은 그 한 명을 A로 잡을게요. 괜찮아? 그럼 A라고 잡는 순간 어떻게 하면 돼? 3명 중에 한 명을 뽑았다 생각하면 돼요. 맞지? 어떤 숫자를 가정할 때는 숫자 경우수를 곱해줘야 돼요. 맞지? A 다음에 뭐 B, C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A로 정해놓고 나중에 곱할 거야. 나중에요. 그럼 그 다음은 자동으로 이제 뭐가 돼? 2명은 짝수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B와 C는 짝수계다까지 가정을 했어요. 커다랗게. 괜찮죠? 그럼 얘는 뭐야? 싹 다 홀수계인 거죠. 3명, 5명 다. 그죠? 무조건. 근데 이런 경우도 생각해봐. 선생님이 조금 전에는 D를 홀수계로 가정했잖아요. 근데 D2가 짝수계를 가질 수도 있죠. 이 안에서 경우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좀 전에 D가 선생님이 홀수계로 가정했단 말이야. 맞니? D는 무조건 2개 차이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홀수면 홀수. 이번에는 D가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으로요. 짝수계로 가볼게요. 괜찮니? 짝수계로 가면 이 자리는 자동으로 A, B, C가 모두 홀수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해서 크게 보면 요 안에서 2개 나누신 거고 여기서는 싹 다 홀수계니까 D를 나눌 필요 없죠. D가 모두 홀수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경우를 일단 크게 나눠 놓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를 중간에 선생님이 나눠 놓은 거야. 이렇게 2명은 짝수계로.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A가 가질 수 있는 거, B가 가질 수 있는 거, C가 가질 수 있는 거, D가 가질 수 있는 거, E가 가질 수 있는 거. 얘들을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죠. A는 짝수계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쓰지 우리가 보통 짝수계면? 일단 같은 것을 나눠줄 때는 중복 조합의 모양이 나와야 돼. 일반적으로요. 근데 우리가 이거 뭐야? 야의 개수를 다 더해서 17개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야의 개수를 근데 정확하게 우리는 이 경우부터 해보면 홀수계로 적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쓸 거냐 이거야 선생님. 보통 어떻게 써요? 얘부터 하는 것이면 그럼 2a 더하기 1로 쓰면 되죠. 왜냐하면 중복조합은 얘들아 중복조합은 항상 0부터 시작해야 중복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요? 이해돼? 이해 플러스 내가 A를 홀수 잡았으니까 그럼 B하고 C는 짝수계로 잡았으니까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 2A 플러스 2B 문제 바꿀게요. 2B 플러스 2개로 잡아야 돼요. 왜 2B를 안 잡은지 알겠니? 내가 소문자 B 자리에 0 넣어야지만 2라는 짝수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야 중복조합이라서 그래요. 그게 개념에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럼 C도 짝수니까 2C 더하기 2로 잡아야 되고 자, D부터는 잘 봐야 되죠. D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숫자를 넣어야 돼요. 이유가 뭐야? 문제에서 D는 5개 이하라고 했거든요. 이해돼? 그러니까 D가 5개 이하란 말은 얘가 홀수니까 이제 정해주면 돼. 얘가 1개, 3개인 경우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얘가 3개, 5개인 경우 5개, 7개인 경우 D가 5개 이하니까 얘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요?
그럼 이걸 다 더할 거라는 거야. 자, 지금 맨 위에 있는 얘 하고 있습니다. 얘요. 맨 위에 있는 얘를 따라가고 있어요. 아직 얘는 안 하고 있어 아직까지. 자, 그럼 이걸 다 더할 거야. 이거 세 가지 경우니까 지금 위에 것부터 해볼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17이라는 거야. 맞죠?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여기서 하나만 할 줄 알면 그 다음은 여기 쉬울 거야. 하나만 할 줄 알면요. 자, 숫자만 다 넘겨볼게. 여기 1하고 얘들아 1을 더하면 3이고 3하고 2를 더하면 5, 5하고 4를 더하면 9잖아요. 9가 넘어가는 거야. 이 8이지. 그러면 2로 묶었을 때 A, B, C는 8 되는 거야. 이거 뒤에 돼요? 자, 그리고 약분해볼까? 약분하면 이게 뭐야? 4잖아요. 이때 A, B, C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0부터 시작되는 정수니까 보통 음한인 정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음한인 정수에서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중복조합을 따르잖아요. 몇 개 나와요? 3H 4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야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6C 4니까 15개. 괜찮아? 그럼 이게 그 다음부터 똑같죠, 얘들아. 3과 5로 바꾼 거야. 바꾸면 미리 예상해봐. 미리 예상해볼게 되면 그럼 2로 묶었을 때 A, B, C는 몇 개 돼야 돼요? 얘가 아까 4개, 8개니까 얘만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만 오른쪽에서 4 빼주면 되죠. 얘가 4가 되겠죠? 이해돼? 동시에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A, B, C가 0이 되겠죠. 4개 빼야 됩니다. 이거 이해돼? 야에 맞춰서 같이 빼주고 있는 거야. 얘한테서 4씩 빼주고 있다. 그럼 얘는 3H 약분하면 2가 되니까 얘는 3H2가 되는 거지. 3H2가 되고 얘는 3H0이 되는 거야. 그럼 계산해주면 얘는 6개고 얘는 1개죠. 그럼 다 더하면 22개죠. 그럼 22개에다가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아까 전에 뭐라 했죠? 야한 3을 곱해줘야 돼. 누가 A 자리에 B씨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22개 곱하기 3에서 66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선생님 여기서 위에 것만 하는 거야. 그럼 너희가 이런 식으로 얘도 할 수 있겠냐 이거야. 얘는 뭐야? 얘가 홀수계, 홀수계, 홀수계. 이때 얘가 그럼 짝수계 돼야 되잖아요. 짝수계 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D의 개수를 D의 개수를. 얘가 문제에서 지금 D가 받는 볼펜의 개수가 5 이하라고 했고 저고당이 반다고 했잖아. 맞죠? 그럼 무조건 시작은 0이 아니고 2개로 시작해야 되죠. 짝수라면 2개, 4개, 4개, 6개로 가야 돼요. 맞니? 그걸 너희가 할 수 있겠니? 한번 해볼래 지금요?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는 제안하면서 도와줄게요. 너희가 스스로 푸는 게 중요하니까. 벌써 안 됐네, 그지? 경우가 총 3가지. 일단 두 번째 거 먼저 해보고 그 뒤에 거는 맞으면 넘어갑시다. 맞으면. 그렇지? 2개, 4개 되는 경우는 끝난 거죠. 이제 세 번째 넘어가는 거야. 세 번째는 이제 다섯 명 다 홀수비입니다. 그죠? 그럼 다 뭐야? 2A 더하기 2B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D와 E는 정해줘야 돼요. 아까처럼요. 아까처럼 정해야 되더라. D와 E는 홀수일 때는. 그렇죠. 잘했네. 수능학교 맞아요. 이제 얘 끝난 거예요. 이제 이걸 넘어가면 돼요. 5명 모두 홀수비입니다. 오케이.
맞죠? 그거 잘했어. 다섯 명 모두 홀수일 때는 몇 개 나옵니까? 선생님 답 나왔나 보자. 정확하게 딱 나왔어. 그렇지? 답도 아마 맞을 거야 그러면. 근데 30번을 풀 줄 알면 아마 앞에 거 아까 얘기 28번 있잖아요. 28번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혹시 그러니까 서현님 빨리 한번 풀어볼래? 28번 혹시 틀었으면요. 그렇지, 끝났죠. 됩니다. 뭐라는 거야? 그렇죠. 121이죠. 120 나오더니 121. 이렇게 써서 잘못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걸 검사하는 거냐? 이거 계산이 이거 약간 1이잖아요. 이 1이면 3의 1 아니에요? 맞죠? 이 나왔어요, 그죠? 이거 3의 1입니다. 그렇지. 그래, 30번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서 나온 사람들은 28번으로 가볼까요? 28번 일단은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할 건데 오케이, 정답이야. 시작 같이 해보자고 시작이면.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병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연습하면 돼. 연습을요. 계속요. 조금 전에는 우리가 홀수 개가 몇 명이 돼야 되냐가 기준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번에는 28번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했냐면 이번엔 두 종류를 준다. 그죠? 그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얘도 같은 걸 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비슷하게 풀 거라는 거야. 비슷하게. 자, 그러면 중간쯤에 보면 나오죠. 중간쯤에 보면 둘째 줄에 보면 사탕과 초콜릿을 각각 적어도 하나씩 받는 학생이 2명이 되겠죠. 자, 적어도란 말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나올 때 빼려고 하지 말자고 했죠. 정말 빼려고 할 때는 정말 쉬운 문제에서 그렇게 하면 쉬운 문제죠. 약간 어려워질 때는 있는 그대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적어도 2명, 적어도 하나씩 받는 학생이 2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써볼게요. 그 학생을 우리가 정하면 되지 않나요? 내 말 이해돼? 그 학생을 정하자고요. 다 같이 뭘로 정할까요? 누구로 정할까요? 줄을 한번 쳐보세요. 적어도 하나씩 받는 학생을 받는 학생에다가 한번 줄을 쳐가지고 우리가 그 두 학생을 A, B로 정하자고요. 차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한다는 게 그럼 정해놓고 어떻게 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잖아. 정해놓고 4명 중에 2명을 마지막에 뽑아놓는 거야. 마지막에 내가 4명 중에 2명을 뽑았다는 걸 꼭 해주면 된다니까. 그래서 아까랑 비슷하게 시작하는 거야. 그쵸? 괜찮죠? 이해되죠? 자, 그럼 적어도 AB가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탕도 받고 초콜릿도 받는다는 뜻이야. 이 2명. 그럼 나머지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죠? 나머지들은 한 가지 종류만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되죠. 나머지들은 하나 종류만 받는다. 그럼 이제 시작하는 거야. 자,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사람 4명이 있다고요. 이 4명한테 이제부터 내가 그 A, B를 아까 이 2명을 정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부터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사탕과 초콜릿을 받는 거야. 오케이? 여기 또 기준 잡아야 되겠네? 일단 사탕을 잡을래? 초콜릿 잡을래? 또 기준 잡아주면 돼요. 맞잖아. 사탕부터 해볼게요. 그럼 내가 사탕 A하고 B한테만 주는 거야. A하고 B한테만. 왜냐하면 총 4개밖에 없잖아요. 맞니? 사탕을 A, B만 주겠다라고 정한 것 뿐입니다. 경우가 총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3가지겠죠. 한 면에 뭘 주면 안 되죠?
A도 받아야 돼, B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2개 받는 경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사탕을 또 어떻게 하면 돼요? A, B, C 정하면 되죠. 이때 C도 내가 정해야 되죠. 또 2명 중에 1명인 거야. 얘도 2명 중에 1명인 거 알겠니? 자, 사탕을 균 잡고 있는데 A, B만 준다면 그랬단 말이야. 그 다음은 3명을 준다면 안 되잖아. 근데 3명을 줄 때 C가 와도 되고 D가 와도 되잖아 이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C로 정해놓고 또 다시 여기서 2를 곱할 거라는 거야. 마지막에. 마지막은 또 뭐야? 3명, 4명 다 받는 경우도 있겠죠. 사탕을 4명 다 받는 경우 말이야. 경우를 다 나눴어요 이제부터.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초콜릿을 줄지 말지를 정하면 된다니까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준 잡는지 생각해야 돼. 적어도 하나씩 받는 학생 얘밖에 없어야 되니까. 사탕을 먼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맞춰서 준다고요. 초콜릿을.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요. 그러면 A, B한 사람을 줬다고 생각해봐. 일단 A, B한 사람을 주면은 초콜릿이 5개 남았고 사탕은 2개 남았죠. 사탕이 2개 남았고 초콜릿이 5개 남았다니까요. 그럼 이 사탕 2개는 얘만 받아야 되니까. 아 잠깐 남은 게 아니지. 2개씩 받아야 되는 거죠. 사탕을 2개씩 얘가 받아야 되는 거죠. 얘만 받아야 되니까. 그럼 결국은 아니 2개씩 아니구나. 얘를 2H2에 사해줘야겠구나. 맞죠? 무슨 말이냐면 2명한테 4개를 다 몰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2H4잖아. 이래 A한테 받는 게 만약에 A개 얘가 B개면 더해서 4가 돼야 되는데 얘는 적어도 하나 받아야 되니까 2H2로 가야 된다. 이거 이해돼요? 하나씩 깔아줘야 되니까 미리 한 개씩 주고 남은 2개 가지고 몰아줄 수 있으니까 먼저 얘를 계산해 줘야 돼. 사탕은 2H가 되겠네. 이해돼? 사탕은 끝난 거야. A, B한테 줬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잘 보셔야 돼. 그 다음부터 자, 초콜릿은 5개 있죠? 근데 몇 명한테 나눠주는 거 총? 1명, 4명이잖아 총. 4명 중에 원래 5개를 주는 건데 원래 4명 중에 5개를 주는 건데 무조건 깔아줘야 되는 게 누구죠? A 하나 깔아줘야 되죠? 저거 하나 받아야 되니까요. 둘 다. 그 다음 B도 하나 줘야 되겠죠. 미리요. 그 다음 지금 C와 D는 적어도 하나 받아야 되니까 얘도 하나씩 깔아줘야 되죠. 총 4개를 깔아줘야 되죠. 그럼 4H1로 바뀌는 거 알겠니? 4H. 그러니까 얘가 사탕이 내가 잘못 적었나? 이거 적어놨네요. 이게 초콜릿이고 이게 사탕인 거야. 맞아? 이거 계산하면 되겠냐? 얼마나? 앞에 거는 3이고 뒤에 거는 4니까 12개 나오겠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럼 너희가 이런 식으로 밑에 것도 할 수 있느냐도 이건데요. 여기까지 이해돼? 한번 더 해볼까요? 네, 한번 더 해보자. 한번 더 해봐. 아니, 너희가 한번 해봐. 너희가 해보세요. 밑에 있는 상황이요. 혹시 첫 번째가 잘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쌤한테 물어보고요. 이해됐어? 2H, 4H. 똑같이 ABC한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ABC가 하나씩 받아야 돼. 하나씩. 그렇지? 선생님 다 했니 벌써? 좋아요. 맞췄다는 거네, 그죠? 잘했습니다. 다른 거 잘하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3이라고 하는 거지, 문제에서? 3에서 뭐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제비의 2개 다 나올 때까지 꺼낸 제비의 수네, 그치? 3개가. 이 말이 뭐냐면은 세 번째 말에 그 행동 2개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까지 하나만 나와. 두 번째까지 하나 나오고 그 다음 하나 나와요. 그걸 치고 쓰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뒤에 뽑히는데 행동 하나 나오고
수능권이 두 개 중에 하나 나오고 나머지 아닌 것 중에 하나 나온다는 거죠. 이 말 뜻이.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야 되니까 남은 것 중에 무조건 한 개 나와야 돼. 이게 딱 선을 긋어줬기 때문에 될 거야. 딱 세 마디 끝나야 돼. 두 번째까지 나오고 그랬죠? 오케이. 자, 딴 애들 계속 풀어보고 자, 이런데 물어보세요. 317이 맞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할까? 5개가 있는데 C는 지금 사탕을 받았기 때문에 쪼그려 가서는 안 되죠. 쪼그려서 받으면 안 되죠. C가 맞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하나씩 받는단 말은 사탕 하나, 쪼그려 하나 적어서 하나씩 받는 거야. 그런 사람이 두 명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C는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는 D는 쪼그려서 받아야 되는 거죠. A와 B와 D가 받는 거야. 3일치 그렇지. 근데 여기서 아까 1 곱해줘야 돼. 이 C 자리에 오신 사람이 D가 올 수도 있어. 아까 저희가 1 곱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마지막에 곱해주는 거야. 안 하면 뭐가 실수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 얘는 다 받는 경우 사탕을 하나씩 다 받는 거죠. 사탕은 그래서 끝난 거죠. 그죠? 다 줬어. 일단 초콜릿만 생각해. 초콜릿은 이건 맞아요. 바꿔야겠죠? 그렇지. 자, 그럼 다 더한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곱하기 주죠? 계산으로 끝까지 해봅시다. 네, 그게 정답이죠. 혹시 할 수 있겠죠? 오케이. 혹시 이것도 아직 안 됐으면 해야 되거든요. 맞죠? 이것도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 잠깐 해볼래요? 다른 사람 쭉 갔다 올게요. 자, 아까 다 해결했고 맞죠? 선생님 안 도와줘도 되나요? 오케이. 나왔어요. 아까는 뭐 없구나. 해결했으면 이것도 좀 어려웠구나. 맞죠? 좋아요. 너희 그 선생님이 앞에 17번 안 적었는데 앞에서 17번도 사실 뭐 이제 우리가 통계 단어는 너무 오랜만에 해서 아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통계를 쌤하고 수업은 하긴 했지만 그런 뭐야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는 걸 많이 안 했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이번 구모에서는 모든 뭐야 유형을 다 싹 다 우리가 알아놓는 게 중요하겠죠. 기본적인 것들 말이야. 심화적인 거 말고. 그래서 27번은 일단 좀 따로 한번 해보시고요. 알았죠? 따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선생님 다 못할 것 같아요. 됐지? 이것만 계속 할게요. 그럼 30번 넘어가고 선생님 아까 29번도 넘어왔었는데 29번 어때요? 29번 괜찮나요? 19번 괜찮은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선생님이 빨리 하고 끝냅시다. 19번 같이 해보자. 알았죠? 빨리 해볼게요. 19번 선생님이 일단 이게 또 새로운 유형이니까 그죠? 다른 거하고 다른 거니까 해보려고요. 일단 너희가 그 식이 하나 있잖아요. FK는 하고 나와 있지 않나요? 이거 바로 밑에 읽어보면은 바로 밑에 읽어보면은 K가 3일 때 FK가 최대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K가 3일 때 FK가 최대란 말은 이 확률이 최대라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면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얘가 3이 되는 그 순간에 얘가 3과 11이 될 건데 이 정중앙에 항상 평균이 있을 때죠. 기억나죠? 평균은 그냥 이 둘이 더해서 나누기 할 때인 거니까 바로 M은 7이다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K는 3일 때라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최대값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0.6826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얘가 평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7에 있을 때는 반드시 대칭이죠. 그림을 그려보면 최대인 순간을 그려보면 얘가 지금 7이고 약간 좀 전에 3이었잖아요. 3이고 반대쪽에 얘가 11이잖아. 맞죠? 이때 이 확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0.6826이요. 그럼 결국은 대칭이라는 거야. 그럼 대칭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걸 Z로 바꿨을 때 얘가 0으로 바뀌죠? 얘는 Z로 바뀔 때 뭐가 되는지 표를 보면 되잖아요. 표를 보니까 얘가 1일 때잖아요. 이해돼? 표를 보면 Z값 바꿨어요 지금. 그럼 우리가 Z 구하는 공식에다 넣으면 되죠. Z는 시그마 분의 이게 X좌표니까 X니까 이게 X니까 X 마이너스 M 이렇게 이것이 1이어라 이 말이죠. 맞지? 이게 1이어라 라는 뜻이니까 시그마는 4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리 얘를 찾고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다 잡아놨으니까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0.6247이 나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일이죠. 0.6247이 나오게 이제 맞춰야 돼요. 표를 보고요. 근데 표를 내가 가만히 보면 그 0.5일 때 뭐라고 돼 있어요? 0.1915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5일 때가 확률이 0.433인데 얘 둘이 더할 때 나오거든요. 0.676247 말이에요. 맞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 문제에서 FA라고 했단 말이에요. FA란 말은 이 자리가 A로 바뀌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A로 바뀌었을 때 그림을 다시 한번 더 그려보면 A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Z를 그리는 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0이란 말이야. Z 값이. 그치? 그럼 여기서 아까 이 0.5, 1.5를 둬야 되잖아. 그러면 한쪽에가 예를 들어서 0.5가 마이너스 이쪽에 있다. 그럼 이쪽에가 마이너스 멀리 가야 되잖아. 맞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쪽에가 1.5가 오고 이쪽에가 마이너스 0.5가 나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야. 이거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가 얘를 A로 바꿨을 때 이 오른쪽 자리를 한 번은 노란색으로 따라가고 한 번은 왼쪽 자리는 얘로 따라가고 동시 만족하기 한 번은 얘 가지고 하고 근데 당연히 하나 되면 하나 되겠죠. 그죠? 그러면 A가 두 개 나올 거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정규분포 개념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정개념 그래프 이렇게 해서 29번 답이 6이 나올 겁니다. 5와 1이 나온다 그랬죠? A가 5와 1이 나옵니다. 표준화시킨 식에다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노란색 한번 보여서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확통은 다 넘어갔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수투의 22번부터 한번 봅시다. 22번부터요? 선생님? 좋아요. 특히 22번 문제는 사실 처음 본 문제는 맞는데 다른 데서 많이 봤던 그런 유형이 될 거예요. 22번은요. 그래서 22번을 얼른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일부러 그냥 맨 좀 뒤에 있는 위주로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면 나머지 좀 내일 너희가 따로 좀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코칭쌤 시간에 하면 됩니다. 자, 22번 해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 일단 너희가 딴 거보다 가를 먼저 보세요. 바로요. 자, 가를 먼저 보면 그 말 뜻이 뭐예요? x가 모든 실수 p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p가 들어가도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분모가 0된 숫자가 뒤에 보이죠. 0과 5가 보이잖아요. 그럼 0과 5가 반드시 f한테서 근이어야 되죠. 요게 가의 뜻입니다. 가의 뜻은 F0은 0이어야 되고 F5도 0이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체크할 수 있겠죠, 너희가? 이게 첫 번째 가의 뜻이었고 나에선 이제 뭐 2에서만 미분 가능하게 그림 그리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문제 돌아가서
fx가 최고차항이 x 4제곱으로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x 4제곱으로 막 시작하고 있다고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했지만 이거 넣으면 바로 c는 0대로 나오겠죠. 그죠? 근데 지금 하나씩 구하려고 하면 좀 힘드니까 한 방에 구하자는 거야. 하나씩 구하기 힘든 말이 뭐냐면 내가 대입을 2번 하는데 지금 식이 3개 있잖아요. 문자가. 하나는 못 찾잖아. 바로 그지?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좀 약간 힘들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그림 가지고 판단하고 식을 세우자는 거지. 괜찮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그래프라는 거야. 그럼 4차 함수 그래프가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게 어떤 거예요?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거 아닌가? 이런 거야, 그죠? 가장 일반적인 그림은 그런 그림인 거야. 또 아니면 다른 그림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그림도 있겠죠. 맞죠? 여기 한번 누웠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극값이 하나 있는 거, 얘는 극값이 3개 있는 거야.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안 넣고 올 수도 있는 거 맞죠? 근데 어차피 뭐 극값은 그 극값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하나의 그림을 보고 얘만 보자고. 근데 얘가 더 내려오는 건 사실 이쪽에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거 생각하면 얘도 마찬가지고요. 동시에 두 개를 그렸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아까 문제를 봐봐. 음의 무한대부터 t까지에서 최소값 이걸 GT라고 했죠. 정의하기를 이것이 GT야. fx의 최소 말이야. 오케이? 나의 최소가 GT라고. 그럼 내가 이 그림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이게 자주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답으로 나올 때는 그럼 내가 만약 여기다가 t를 잡았어요. 최소는 계속 따라오죠. 이 t가 움직일 때마다 이게 최소잖아요. 이 영역의 최소는 얘 아니야? 이 영역의 최소는 얘잖아요. 그럼 계속 따라 내려옵니다. 그죠? 그럼 f 그러면 gt가 뭐가 돼요? gt가 언제까지? 여기까지 계속 따라오죠. 이렇게요. 이게 gt의 일부분이죠.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놈이 올라가든 말든 음의 무한대부터니까 최소는 얘가 제일 작으니까 평평히 내보겠죠. 이 그림이 gt가 돼요. 그럼 이 그림은 지금 미분 가능한 게 문제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게 생겨야 되잖아요. 이에서요. 근데 이 그림은 안 생기죠. 그럼 이거 위치 바꿔볼까요? 이놈이 더 내려왔다 올라가 볼까 이거죠? 오케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거야. 이건 미분 가능한 거죠. 프라임 0 되는 순간에 이 그림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해했어요? 그럼 이 그림 중에 있겠죠. 그럼 이 그림 중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그림 중에서도 그러면 일단 왼쪽이 더 위에 있고 얘가 더 아래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알았죠? 가정을 한다면 일단 t가 따라오겠죠. 여기까지는 얘를 따라오겠죠, 여러분. 맞나? 그럼 이쪽부터 어떻게 돼요? 옆에 눕겠죠? 이렇게 막 누웠다가 여기서 이 같은 위치에서 얘하고 만나는 순간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가야 되죠. 맞습니까? 얘가 미분 불가능해집니다. 이거예요. 얘가 이쪽에서 미분은 음수잖아요. 오른쪽에서. 얘는 왼쪽도 0이니까 미분 가능하고. 그럼 이 그림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또 거꾸로 그려볼까요? 얘가 더 내려왔다 올라갔다고 해볼까요? 이렇게요? 하나? 그럼 얘는 계속 따라오다가 계속 이렇게 오겠죠. 이게 제일 작으니까요. 이것도 안 되죠? 이거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너희가 찾을 수 있겠냐 이거죠. 일단 GT의 정의를 정확히 찾고 나서 그래프를 개형을 맞춰주면 될 것 같아. 이해됐어요? 여기까지요? 이 그림 안 되는 거니까 지울게요. 그럼 이 그림 갖고 할 거야 이제부터.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보니까 아까 우리가 왜 fx 얘가 fx라고 가정을 하면 이 보라색 말고 하얀색이요. 자, 이게 fx 노란색이 t예요 지금요. 근데 여기에서 0일 때 만나잖아요. x 추가하고요. 그럼 0과 5에서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이 편의상 우리가 조건이 하나 더 있죠. 문제도 뭐가 되어 있죠? 0과 2에서의 GT가 뭐가 되어 있죠? 문제에서요? 0이라고 했죠. 아니? 0과 2에서 정적분이 0이야 지금. 근데 얘는 지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문제 조건이 잠깐 얘 둘이 만족해야 되니까 0의 위치 말이야. 0일 때 0이었잖아. 맞아?
아니 얘가 F형 0이라고요? 그럼 0과 2의 위치를 쌤님이 평평한 구간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 그죠? 평평한 구간.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면 좋겠다고 쌤님. 얘가 0 되고 얘가 2가 되면 좋겠다. 내가 이해돼? 그럼 너희가 이 문제에서 어차피 이 보라 색깔이 평평하니까 0일 거 아니야, 정적분이. 그쵸?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야? 문제에서 2에서도 미분 불가능이라고 했잖아. 얘가 뾰족한 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뾰족한 점이 되는 순간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 얘도 만족하고요. 이 좌표는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 5여야 되겠죠. 얘 때문에. 얘 때문에 5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fx의 모든 근을 찾았죠. 0이 중근되고 2가 한근이 되고 5가 한근이 되고요. 따라서 fx는 식으로 완성하면 x제곱 x 빼기 2 x 빼기 5여야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전개를 먼저 해볼게요. 왜 전개를 해야 되냐면 미분을 해야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오죠. 여기까지. 됐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G2의 최소요. 이 이 보라 색깔이 GT거든요. 이 GT 최소는 여기에 있죠. 그럼 얘는 누가 똑같아요? F 함수의 극소값과 같죠. 그럼 얘를 미분해서 0 되는 x를 찾아서 넣으면 답이 되겠죠. 미분해보면 f'x는 4x의 세제곱 21x의 제곱 20x고 얘를 x로 묶어주면 4x 제곱 빼기 21x 더하기 20이 되고 인수분해하면 4, 1 뭐야? 여기가 4고 여기가 5가 되겠다. 마이너스 맞네? 결국 4일 때죠. 여기가 4일 때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F4를 묻는 거니까 F4는 여기다가 4를 넣으면 16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2가 나온단 말이야. 그게 문제에서 M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M을 구하라고 했죠. 답이 32가 되겠지. 맞나? 주관식이니까 답이 그냥 양수 나오게 맞춰준 거겠죠. 그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시겠죠? 근데 GT가 4에서 일직선이다. 맞네. 쌤 틀렸네요. 여러분 미안해. 이게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아까 왜 이렇게 말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맞지? 그래, 쏘리. 그럼 어차피 최소는 맞긴 맞네, 그죠? 이게 fx일 때 GT는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쌤 이걸 아까 안 했어. 그래. 이해되죠? 그래, 쌤 말할 때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영상 해결됐죠? 오케이. 이렇게 끝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21번은 좀 어땠어요? 21번이나 21번 좀 해볼까요? 21번도 해봅시다. 일단 너희 그나마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이 아까 30번 확통, 그 다음에 22번,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선생님이 봤을 때 오히려 14번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 14번 지금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 왜 학생들이 한 번씩 앞에서 약간 멘붕 오는 경우가 이런 거에서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요. 앞에서 21번 정해요. 그리고 아까 그 11번도 그럼 너희가 어려웠다면 그랬을 수도 있겠죠. 11번하고 아까 넘어갔던 그 뭐야 9번 같은 거야. 4번 중에 4점 중에 첫 번째 나올 때부터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건 쌤 생각이 아까도 했지만 유형인 거야. 상하감 그래프가 약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걸 계속 연습하면 됩니다. 자, 얼른 해봅시다. 21번 하고 14번으로 바로 가자고요. 옛날 필러라면 아마 이렇게 안 나오고 더 복잡하게 나올 겁니다. 아예 식을 두 개 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어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보통 필러고, 그러니까 그걸 좀 줄여준 게 아마 중필러가 될 것 같아. 뭐 부모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21번 보자. 21번
자, 읽어보면 너희가 딴 거는 나중에 보고요. 앞에 있는 이 식 있잖아요. 앞에 있는 이 식을 약간 식으로 좀 써주면 앞에 거 이게 G T 플러스가 되지 않나요? GT 플러스 곱하기 GT 프라임. 이거 이해돼요? 그 중간에 있는 그 복잡한 식을 약간 좀 야매로 쓴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원래 미분계수잖아요. 근데 원래 미분계수 이 프라임을 쓰려면 얘들아 원래는 미분 가능하면 쓸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이거를 프라임 써주기엔 플러스 바꾼 것 뿐이에요. 얘는 어떤 t라는 점에서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인 거예요. 우미분계수. 얘는 그 어떤 t에서의 왼쪽에서의 미분계수로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 두 개를 곱했더니 0이하가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하든 안은 상관없겠지. 왜냐하면 너희 미리 예상을 해보세요. 지금 G 함수가 뭔지부터 찾아줘야 되거든요. 여기 G 함수가 뭔지부터 찾아줄 건데 G 함수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봅시다. GT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접선과 X축과 만나는 Y축과 만나는 점이 P인데 OP의 길이라고 했지. 너희 길이에다가 한번 쳐보세요. 길이는 무조건 뭐야? 0 이상이에요. 무조건 절대값을 씌워야 됩니다. 만약 절대값 안 씌워서 너희가 틀 수도 있단 말이야. 길이는 그냥 무조건 양수인 이상은 안 돼. 오케이? 그걸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이제부터. 자, GT를 구하기 전에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접선을 써주면 Y는 뭐죠? Y는 T, FT에서니까 쭉 써볼게요. 미분할 거야. 4t 세제곱 마이너스 4t x 마이너스 t 그 다음 플러스 t 4제곱 마이너스 2t 이게 접선이죠? 맞지? fx 함수에서 접선을 세운 거야. 그 다음 우리가 gt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x 자리에 0을 넣으면 되잖아. x에 0을 넣고 y를 구한 다음에 절대값을 쓰면 되지. 자, y를 정리해볼까요? y를 정리하면 이거 뭐야? 이거 전개될 때 마이너스 4t인데 얘하고 하면 마이너스 3t 4제곱이죠. 얘하고 이렇게 플러스 4t 제곱인데 얘 때문에 2t 제곱이야. 이게 y는 이거거든요. 맞지? 그럼 이때 얘를 절대값 씌우면 이게 gt는 거예요. 이게 gt다. 왜 절대값 씌우는가 하면 문제에서는 원점과의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원점 0이잖아요. 좌표가 0과 야사를 뺀 거지. 굳이 얘기하자. 이해되나? 원점과 이 좌표와의 차이니까. 그러니까 0과 야의 차이니까 절대값 씌우는 것 뿐이지. 그래서 길이란 말 나올 때 이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주의를 하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왔죠? 그럼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이 상황 있잖아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말은 뭐라고요? 어떤 기준점 T에서 얘는 미분 가능 불가능 상관없어요. 맞지? 오른쪽 왼쪽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떤 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프라임이 보고 바뀌면 돼요. 무조건. 바뀌거나 0 되면 돼요. 0이란 말은 무슨 말이지? 얘들아, 그 값은 무조건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럼 우리 두 가지 생각해야 되지? 요 안에 있는 놈이 요 안에 있는 놈이 어떤 경우야? 야를 HT라고 하자면 H 프라임 T가 0 될 때는 싹 다 만족한다. 미분 가능할 때는 얘가 극값에서 무조건 0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같거나니까 0대로 된다는 거야. 그치? 또 언제 얘가 또 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언제? 꺾일 때겠죠. 절대값은 꺾일 때가 언제냐면 0과 만날 때. 얘가 능용될 때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HT가 0 될 때가. 근데 선생님 그게 0 되긴 0 되는데 접할 수도 있잖아. 얘기할 수 있겠지. 얘도 접해도 상관없죠. 접해도 0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동시에 생각하고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계산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답을 구해보면 얘를 미분해봤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2t의 3승 더하기 4t잖아. 얘가 능용될 때야. 그럼 얘를 우리가 얘를 능용 잡았을 때 마이너스 12t로 묶어주면
얘가 t 제곱 빼기 3분의 1이잖아요. 맞죠? 그럼 밑에 t는 0 또는 2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0은 제외라고 했죠. 뭐예요? 맨 마지막에 0이 아닌 실수 t라고 했어요. 그럼 0 제외해 주시고 한 번은 루트 3분의 1, 한 번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야의 t를 t1, t2라고 하자면 얘 둘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죠. 맞죠? 이게 0 되는 거. 이게 0이 되게 하는 t. 됐죠? 자, 두 번째, 원래 함수가 0 될 때는 보면 똑같이 얘를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선생님이 마이너스 3t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가 t제곱이고 여기가 빼기 3분의 2가 되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도 능용되는 건 또 t가 연결되잖아요. 그죠? 또 0은 제외시켜 주시고 여기서도 두 분의 합을 구해주시면 두 분의 곱을 구해주면 t3, t4라고 하자면 마이너스 3분의 2잖아요. 그러면 정되는 거 없죠. 그죠? 3분의 1과 3분의 2니까 이들이 곱한 게 답이에요. 9분의 2였어요. 답은 7이죠. P 빼기 Q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7이었다. 그래서 너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만 잘 해석한다면 잘 해석만 하면 됩니다. 야의 해석은 뭐라고 했죠? 프라임이 0 되거나 쉽게 생각하면 극대 극소 이 절대값 안에서 말이야. 맞잖아. 절대값 안에서도 어차피 뒤집어 올라가든 말든 부호바뀌잖아요. 프라임이면 그리고 꺾일 때 그 순간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14번으로 가기로 했지? 14번으로 갑시다. 사실 좀 개념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오히려 12번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약간 좀 깊이가 있는 거는 오히려 12번이고 14번은 이런 게 나온다라고 막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12번은 잘 나오거든요. 맞죠? 잘 나오면서 뭐랄까 좀 이렇게 고난도는 아닌 거니까 꼭 맞춰야 되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일단 12번 먼저 하고 13번 가자. 알겠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우리 12번도 아마 너희가 맞춘 사람도 있을 테고 근데 선생님이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갈 건데 이런 거야. 어떤 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개념이 어떤 게 들어갔느냐만 생각하면 돼요. 자, 딴 건 없고 맨 마지막에 박스 안에 뭐라고 했냐면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절대값 fx 자 12번 문제요. 절대값 f x-k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가 끝인 거잖아요. 우리가 얘가 연속이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연속 조건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연속 조건 말이에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가 몇 개라는 거야. 응? 근데 절대값 있는 채로요. 있는 그대로 가볼게.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요 fx 자리에다가 a 좌극한을 넣어볼 거예요. 너 a 좌극한을 넣으면 위에 식 넣는 거 맞죠? 위에 식 넣는 거잖아요. 그럼 위에 식에 a를 넣어야 되는 거 맞나요? a에서만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a를 넣어봐.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4 빼기 k 는 맞죠? 는이죠. 봐요. 내가 지금 했는 게 뭐야? 좌극한하고 함수가 반 거야. a보다 작을 때와 a일 때야. 두 번째는 a의 오른쪽일 때니까 fx 자리에만 a를 넣어야 되지, 그치? 그러면 5a 빼기 4가 되고 빼기 k가 되죠. 이 끝이죠. 끝이죠. 이걸 만족하는 뭐예요? 문제에서 a가 연속이 되게 하는 a가 3개 나온다고 했어요. 그때 k들을 구하는 거죠. k들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동시에 절대값 나올 때 어떻게 하냐고요. 한쪽을 균 잡아주면 되죠. 그럼 선생님은 왼쪽의 걸 균 잡아주고 왼쪽의 걸 절대값 없애겠다는 거야. 왼쪽의 걸 기준 잡아주고 오른쪽 한 번은 그대로 한 번은 반대로 쓰면 되잖아요.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한 번 반대 부호야. 마이너스 5a 더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 그럼 이해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a가 3개 나오게 해줘야 돼요. 이제부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연속에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거죠. 이해되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근데 여기는 왜 들어가 썼는가 하면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마치 같거나 붙었잖아. A보다 같거나 작다. 다 된 거죠? 자, 위에부터 해봅시다. 그럼 위에 거부터 해보면 K 날라가죠? 맞지? 이렇게 K 이렇게 날라간다. 날라가고 마이너스 4도 날라가죠? 남았는 건 뭐야? A 빼기 6 되잖아요. A 빼기 6이니까 A는 0 또는 6이죠. 벌써 2개 나왔어요. A는 3개 나와야 돼. 그럼 밑에서 어떻게 될지 미리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밑에 거는 일단 왼쪽으로 다 넘겨야 되겠다. 그죠? 왼쪽 다 넘겨서 2차식을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4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K죠. 능력이죠. 2차 방식이죠.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얘가 2개 나왔으면 얘가 1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얘가 뭐가 있다고요? 얘가 그냥 판별식 0되는 거예요. 그때 A를 찾아가지고 위에 거랑 중복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해볼까요? 판별식 T를 구해볼게요. 그럼 T를 구해보면 A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짝수니까 B-제곱 빼기 AC 이렇게 바뀌어서 능령되죠. 이때 K를 구해보세요. K가 얼마야? 마이너스 6이죠? 끝내면 안 돼. 이 마이너스 6을 다시 넣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 마이너스 넣어보라고요. 여기서 넣고 나서 A가 다시 위에 거 똑같이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총 3개라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마이너스 6을 넣었다고 가정해보세요. 암산해보세요. 마이너스 6을 넣으면 얘가 플러스 12가 되거든. 아니? 그럼 얘가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가 된단 말이야. 그럼 완전 정수로 바뀌죠. A 플러스 2의 제곱이야. 그럼 A가 그때 뭐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럼 아까 위에 거랑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K는 마이너스 6인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거랑 맞춰서 총 3개 나오게 맞춰줘야 돼요. 이게 맞다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0이 중분되고 나머지 하나 땅에 나오면 되잖아요. 너희가 모든 가능성은 2차 방식 떠올리면 됩니다. 그럼 0이 뭐야? 0이 중분되는 경우, 그러니까 야한테 근되는 경우예요. 한 개. 위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0이 하나는 딴 게 나오면 되죠. 하나는 딴 게 나오면 된다. 그럼 또 어떻게 하면? 0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는 대입이죠, 무조건요. 자,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0 대입하면 K가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4를 다시 여기다 넣어보라고요. 마이너스 4를 넣었습니다. K에다 암산해봐. K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이게 플러스 8 되니까 얘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만 남잖아. 그럼 얘가 근이 뭐가 돼? 0과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4가 딱 나왔으니까 위에 거랑 중복되는 게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 둘, 세 된 거잖아요. 얘도 답이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K는 마이너스 3 거예요. 아, 너 이렇게 다 푼 사람도 있겠다. 그죠? 맞지? 마지막 끝까지 해보고 마칠게요. 이거 끝낼게요. 그럼 A가 6일게요. 얘는 딴 거야. 그럼 A가 6이면 또 6 대입이죠. 6을 또 대입해보면 36, 24. 36과 24를 더하면 60. 여기 넣습니다. 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6을 넣으면 36, 24. 더하면 60. 그럼 60에서 8 빼면 52. 그럼 얘는 26. 26을 다시 또 넣어서 A를 또 다시 검사해야 되는 거야. 검사했더니 위에 거랑 똑같은 게 안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넣어보세요. 얘가 마이너스 52가 되니까 마이너스 48 나오죠. 아닌가? 마이너스 60이구나. 마이너스 60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보면 1, 6하고 1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10 나오죠. 그죠? 다른 게 나온다는 거. 상관없다는 거. 그죠? 그래서 총 이 세 개를 싹 다 계산해 줘야 됩니다. 더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너희가 만약 이 중에서 안 되는 게 있다면 제외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문제 바뀌었을 때요. 그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었고, 자, 이제 쌤하고 14번에 우리 아까 그 디귿요. 그럼 디귿 전에 기흥, 니은도 너희가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 근데 막상 이렇게 너희 같이 설명 풀어보니까 대부분 잘 이해되죠? 그게 너무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만약에 너희가 딱 정시에 딱 시작했으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늦게 왔다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다들 일찍 왔나요 오늘? 시작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14번 빨리 해보자 이제. 14번이요. 자, 맨 위에 있는 그 식을 너희가 한번 쪼개보세요. 인수분해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야의 실근을 원소로 갖는 걸 뭐라고 했냐면 S라고 했어요. 맞죠? 그럼 너희가 어차피 실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잖아요. 그러면 자, 뭐라고?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K거나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이제 기부터 보면서 야일 때와 야일 때를 각각 찾아서 뭐 개수를 세면 된다는 거야. 맞죠? 근데 fx가 지금 3차니까 얘는 2차가 될 거예요. 그죠? 얘는 2차, 3차. fx가 3차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제 기억부터 보자고요. 자, 기억에서 fx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그랬죠? 맞아? 어떤 상황이야 그래프가? 최고차는 1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런 그래프. 혹은 여기서도 프라임 0 안 되고 갈 수도 있겠죠. 0이 안 되고 갈 수도 있겠죠. 자, 답을 내려볼까요? 자, 는 K. K가 어디 있든 간에 무조건 한 번밖에 안 만나죠. 일단 얘는 무조건 한 개야. 됐나? 그 다음 프라임은 얘가 한 개 나오거나 빵 개 나오거나. 그럼 얘는 한 개 이하가 되겠죠. 맞아? 이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NS, 야의 총 개수가 2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K가 만약에 K가 여기 정중앙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K가 되는 그 순간이 프라임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어차피 한 개니까 상관없죠. 최대 2개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기억은 이 그림만 그려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니은은 이제 얘는 좀 지우고요. 기억은 끝났으니까요. 이번에는 절대값을 씌웠지. 그럼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런 거 말이야. 이 절대값 fx-k가 모든 실수 문제에서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그려져야 돼요? 3차 함수 개형이 이 그림만 그려져야 되죠. 미분 가능. 내가 만약에 뾰족하다고 생각해봐. 뾰족하면 여기서 프라임 0이 안 된다고 생각해봐. 프라임 0이 안 되면 여기서 끄어주면 K를 끄어주면은 얘는 여기서 뭔가 미분 불가능해지죠. 부호가 반대 바뀌니까요. 무조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게 니은이야. 이 그림이 돼야 된다. 이게 Y는 K가 돼야 된다.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이 두 개를 동시에 봤을 때 프라임 0 될 때하고 fx가 K 될 때 동시에 만나죠. 동시에 만난단 말은 알파밖에 없는 거예요. 얘도 알파, 얘도 알파야. 그럼 한 개죠? 이게 딴 데가 있으면 될지 안 될지 너희가 검사를 해볼래? 딴 데 이걸 움직이잖아요. K를요?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건 불가능해지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한 개입니다. 이게 맞다는 거야. 여기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프라임 0 돼야 돼요. 자, 그럼 기능 이유는 이렇게 동시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난 되겠다, 그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생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부터. 자, 이제 문제도 뭐였죠? NS가 3이라고 했죠. 이번에는 확실하게 3개가 나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문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워볼게요. 3개가 나오려면 여기서 최대 몇 개 나오죠? 프라임이 2차니까 2개 나오잖아요. 얘는 사실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주면 3개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는 최대 3개야. 얘는 최대 3개. 얘는 최대 2개야. 근데 총 3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이 그림이라면 또 가정을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혹은 아까처럼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이 누웠다 가는 거야. 누웠다 가는 거. 혹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자, 셋 중에 다 해보자고요. 됐니? 그럼 이 그림에서 3개 나올 수 있나요? 없죠. 딴 데 K 해봤자 안 된다고 했죠? 얘도 안 되죠. 그럼 무조건 이 그림밖에 없는 생각하고 가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 그림에서 3개, 얘는 최대 5개니까요. 3개 나오게 너희가 맞춰가면 돼요. 근데 문제 조건을 봐야 되죠? 그런 K의 최소가 4라고 있잖아요. K. 그러니까 이 는 K가 4가 최소라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야. 그럼 더 위에 거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 이 그림이었다면 무조건 2개잖아. 프라임 벌써요. 2개죠. 내가 지금 3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내가 K를 여기다 꺼도 이게 딴 점이 있으니까 3개 맞죠. 근데 여기다 꺼도 어떻게 돼요? 3개죠. 이게 최소잖아요. 그죠? 그럼 선생님 밑에 거면 안 됩니까? 할 수도 있겠죠? 문제에서 양수 K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건 원래 되는데 얘들아 이거 되잖아요. 이거 되죠? 이때는 최소가 없지. 끝없이 내려가니까요. 그러니까 최소인 음수는 끝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문제에서 양수를 준 거야. 그럼 따라서 반드시 위에 있는 얘가 양수 4가 돼야 되고 밑에 얘는 이제 음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그 양수라는 말 때문에 그런 거야, 선생님요. 음수면 끝없이 음의 무한대까지 가도 된다. 이 그림이다. 그럼 이 그림이라고 선생님이 가정했으니까 아까도 안 됐으니까 이제 되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가 y는 4가 돼야 된다는 거야. 맞죠? 그럼 밑에 있는 이 극소값은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래에 있어요. 왜냐면 여기다 꺼봐도 이게 만약 위에 있으면 양수가 되잖아요. 얘가요. 무슨 말인가? 얘가 위에 있으면 얘들 이렇게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최소는 이쪽이 돼야 되잖아요. 4가. 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얘가 4가 되면 얘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얘는 그러면 계속 커지죠. 얘가 최소였거든요. 최소. 그러니까 최소만 뭐야? 얘가 되면 위에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위에서 안 되잖아요. 여기다 끄면 아까 5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소가 되면 위에 올라가도 안 되니까 뭐 3개 나오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양수란 말 때문에 반드시 하나가 양수면 얘는 음수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가 양수에 있어 버리면 더 위에 있을 때 안 된다는 거야. 그 말도 이해되시나요? 정확하게 그림을 그래서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럼 얘가 4고. 그럼 이제 총 개수가 몇 개 나오는지 볼까요? 이때 한 개 나오겠죠, x좌표. 요때 한 개 나오겠죠, 요때 한 개 나오겠죠. 이렇게. 얘는 중복되는 거고요. 총 3개 맞죠? 이렇게 해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이제부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3개의 합이 0이라고 한 거야. 하나? 자, 해볼까요? 자, 이걸 우리가 알파 잡고 얘를 베타 잡을까요? 이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 비율관계 계속 쓰는 거 아닌가요? 하나? 비율관계 쓰면 어떻게 돼요? 이 좌표가? 이까지 간격이 베타 빼기 알파니까 여기까지 요까지 요 간격은 이게 2대 1이 돼야 되니까요. 맞아? 그러면 알파에서 이 좌표는 알파에서 베타 빼기 알파를 뺀 거, 베타 빼기 알파를 뺀 거가 이 총 간격이 이 간격이니까 이 간격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결국 이 하나, 둘, 세 개가 0이 된다는 거야. 다 더해서. 그럼 베타와 알파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문제 2개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됩니까, 여러분? 여기까지요. 그럼 자, 합을 구해볼까요? 합을 구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이거야. 이거는 좀 3분의 2, 3분의 알파가 될 거고 2베타 이겠죠. 이렇게가 된다. 세 개 합을 구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럼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베타는 마이너스 5분의 4 알파가 나옵니다. 이거 정리합니다. 정리는 너희가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구해줄 수 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에서 우리가 아직 안 쓴 게 뭐죠, 얘들아? 안 쓴 게 하나 있잖아요. 이거.
이놈이 음수여야 된다. 극소값이. 그럼 극소값은 이 값을 f 함수에 넣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f 함수를 찾아내야 되겠네 이제부터. 그럼 fx는 그럼 식이 어떻게 되지? 최고차항이 1이라고 했고 지금 우리가 이 4하고 만나는 점이 알파가 중근이고 베타가 한 점 만나고 있으니까 x 빼기 알파 제곱 x 빼기 베타 플러스 4하고 하면 되잖아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y는 4하고 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 시간대에다가 아까 이걸 넣어야 된다고 이걸요. 이거를 베타에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 다시 요거를 대입했는 거. 이들 무슨 말인가 하면은 f 이게 아까 정리한 게 이거였잖아요. 3분의 알파 플러스 2베타 이 놈을 넣었을 때 베타는 이거 집어넣고 이 값이 0 이하가 돼야 된다. 극소값이. 이 극소값이 y값이 0보다 아래 있다. 아까 생각했잖아. 양수가 아니어야 된다. 맞습니까? 0 돼도 되니까 0 이하가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럼 이때 우리가 베타에 이걸 넣고 그럼 문자는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 넣어볼까요? 생각하고 같이요? 해보자. 자,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5분의 4알파를 넣으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5분의 8알파가 돼요. 맞나? 그럼 위에 있는 분자에서 마이너스 뭐가 돼? 마이너스 5분의 3알파가 되는데 바깥쪽에 3분의 1이 있는 거도 밑에서 있는 거야. 맞습니까? 3분의 1이 아니고 3이구나. 여기 3이 있는 거다. 그럼 얘가 약분되지 이렇게야?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알파가 되는 거야. 요 안에서요. 마이너스 5분의 1알파. 그럼 f 함수에서 마이너스 5분의 1알파를 집어넣을 건데 얘한테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분의 4알파의 제곱이 되고 아니지 마이너스 5분의 6인가? 5분의 6의 6알파의 제곱이 되고 일단 아까 이 베타가 얘라고 생각하고 베타가 얘라고 생각하면 x 플러스 5분의 4알파는 이 식에다가 넣는 거지 얘를요. 맞아? 이 자리가 얘라고 생각하고 내가 얘를 집어넣으면 얘는 5분의 3알파가 되죠. 그래서 5분의 3알파 플러스 4가 0이야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때 알파 3승이 뭔가 나오겠네 모양이야? 여기서 빼기가 몇 번씩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125분의 여기서 36에다가 4를 곱하면 3을 곱하면 얼마죠? 36에서 3을 곱하면 108이에요. 그럼 108 알파 세제곱되고 이 자리가 마이너스 4가 된다니까요. 그럼 다시 이걸 약분시켜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해되고 있습니까? 알파 3승은 약분돼서 마이너스 27분의 125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이제 마지막 답을 볼까요? 자, F0의 최대를 묻고 있잖아요. 그럼 X에다 0 넣으면 되잖아요. 0 넣을 거야. X에 0 넣을 거야. 그럼 F0은 알파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5분의 4알파 플러스 4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거 다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4알파 3승 더하기 4가 돼요. 그럼 얘가 문제에서 알파 이 3승이 범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가장 클 때잖아요. 같거나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게 최대가 되겠다. 그럼 자, 숫자 집어넣어볼까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야 플러스? 이거 플러스죠? 뭐 잘못 적었나 싶어서 알파 제곱 곱하기 이게 마이너스 되면 안 되잖아요. 뭐 잘못 적었나? 이거 플러스지 플러스. 이게 들어가면 플러스 바뀌잖아요. 맞죠? 선생님 잘못 적었어요. 플러스 맞아요. 말이 이상해서 그랬어요. 확인해봤어요. 얘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집어넣어볼게요. 집어넣으면 자 5분의 4에다가 음수니까요. 마이너스 27분의 125 더하기 4인데 약분하면 얘가 25고요. 분모가 27분의 마이너스 100이잖아요. 더하기 얘들 곱하면 108. 27분의 8 되겠네요. 27분의 8이 최대여야 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 문제들이 좀 시간 많이 걸렸죠. 아마 선생님 설명한다고도 시간 많이 걸렸는데 풀 때도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뭐 오늘 내일 사이겠죠. 내일 저녁에 오니까 그 사이에 좀 오답 좀 해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된다 싶으면 내일 코칭 시간 물어보면 됩니다. 내일 티칭 시간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로 구모를 좀 프린트해서 갖고 올 겁니다. 구모 대비 교재를요. 알겠죠? 자, 수고했습니다. 내일은 교재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티칭 시간에는. 네, 신나 고생했다. 내일 보자.